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청년 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본문 작성하기 2로 이 2021년도 청창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외지 시리즈 참 연초부터 계속 달려왔는데요. 이게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계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4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뭐 청창사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아이템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흐름을 작성해서 어떻게 이제 세부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사업화 과제 개요 쪽하고 문제 인식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어쨌든 남은 세 가지 부분 실현 가능성과 성장 전략, 팀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기에는 이런 내용을 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아이템을 하나 선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뭐 어떤 글을 어떻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좀 이런 구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로서 제가 아이템을 하나 선정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소량의 원두로 고품질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머신이다. 이걸로 이제 지금까지 스토리를 끌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상기를 시키다려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 쓰기 전에 여기 있는 이제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들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 고객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고객을 그 고객이 아니고 그러니까 커피를 사 먹는 소비자가 아니고 커피를 공급하는 판매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고 그 판매자의 관점에서 가장 페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카페의 수익성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페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수익성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익성을 올리는 부분에서 저는 어떤 가치를 강조를 했냐면은 스페셜티 커피나 굉장히 고가의 커피를 기존의 반값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맛을 낼 수 있는 커피를 제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훨씬 더 그 저렴한 수준의 좀 부담 없는 커피를 제공하면서도 카페의 수익률을 보존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카페 창업자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 구성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 인식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굳이 개요하고 문제 인식 파트에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을 써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뒤통수를 치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시작이 반일까? 정말 시작만 잘 쓰면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전체를 보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청창사나 초창패나 예창패 같은 지원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공고문에 보면은 평가 항목하고 배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 평가 항목하고 배점이 그 여러분 그 사업계획서 서식에는 1, 2, 3, 4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배점이 매겨져 있고 그거 점수를 다 써야지 전체 100점 만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만 잘 쓰고 뒤에 있는 거를 뭐 그냥 대충 써서 용두사미처럼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는 그것도 좋은 사업 계획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모든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보이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고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수요성이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그다음에 인제 디테일한 어떤 계획들이나 내가 준비해 온 것들, 성과들 이런 것들이 인제 또 살아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앞단을 너무 못 써요. 거기를 너무 엉망으로 쓰기 때문에 뒤에다가 아무리 뭐 우리가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뭐 기똥찬 계획을 넣어 놔도 앞단에서 벌써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가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 인상이 인제 무너지니까 시작의 반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엉망이면은 뒤로 갈 필요조차 없다 이런 의미고 근데 이제 앞단이 그렇게 살아나면은 상대적으로 인제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적절한 수준으로 넣었을 때 약간 부실해도 그 부분은 웬만큼 좀 앞에 있는 그 좋은 인상 때문에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깐
일단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의미로서 진짜 앞장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써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젠 나머지 반을 채워나가는 50%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조금은 편해요. 왜냐하면은 앞부분은 완전히 말을 만들어서 거의 창조의 수준이라 그러면 뒷단에 있는 것들은 뭐 내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것들이나 뭐 성과 혹은 뭐 인제 다른 기업 간의 관계 뭐 이런 준비 사항들 즉 팩트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많고 그 외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계획으로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합리적이기만 하면. 그러니깐 앞 시작이 반이라는 건 맞는데 뒷단은 그렇다고 뭐 그냥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 구성을 인제 다시 써야 되는데 인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어요. 이번 실현 가능성에서는 인제 협약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기간 동안에 뭘 할 것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가 무엇인가 즉 수요가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실현 가능성인 거고 성장 전략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고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건가 이거를 인제 BM을 보여주고 우리 회사의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게 이쪽 부분. 그다음에 인제 팀 구성은 회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본문 작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서 구성상으로 보면은 문제인식은 저번에 썼으니까요. 인제 남아 있는 실현 가능성과 성장 전략 그다음에 팀 구성이 있고 그 하나 있는 세부는 뭐 2-1, 2-2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인제 주로 써야 되는 내용들은 뭐 내가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성과 그다음에 실제로 인제 카페들이 어떤 수요를 갖고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다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국내 시장이나 국외 시장에 어떻게 인제 진출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제 그 대표자나 직원의 보유 역량이나 기술 보호 노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3 개가 인제 있는데 뭐 이 3 개는 뭐 그냥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충 알아서 쓰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인제 2장 실현 가능성에서부터 한번 써 보기 시작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인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이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때는 여러분이 아직 기업을 만들기 전이었고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 리소스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계획이었지만은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사 활동을 한 기업 활동을 한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뭐 반년밖에 안 됐건 1 년이 됐건 2 년이 됐건 간에 그동안 해왔던 성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과라고 하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매출이 나오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긴 한데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뭔가 어떤 가시적인 시장 검증을 한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뭐 만약에 피보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경험이 쌓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걸로 실제로 어떤 매출로 연장을 아주 간단하게 시장 검증만 해봤다든가 뭐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든가 뭐 그런 어떤 그동안의 성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다. 뭐 고도화를 할 것이다. 아니면 여기에서 요런 방향을 좀 더 넣어 가지고 어떤 개량을 할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대박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가 아니고 1 년이나 2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한 방에 확 가면 되게 좋긴 한데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은 건 다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목표를 제시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 목표를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12 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라면은 어쨌든 인제 여태까지 시장 검증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 내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확인은 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조건에 깔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청창사에 낸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 정말 제품을 팔 수 있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시제품을 구현해서 시장에 한번 넣어서 베타 서비스까지 돌려서 좀 검증까지 해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인제 만약에 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이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걸로 인제 시장을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시제품 구현과 시장 검증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서 이건 이제 개발 방안으로 쪼끔 구체적으로 적겠죠. 근데 이게 개발 방안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8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조금 여유를 둬 가지고 뭐 10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실은 뭐 개발 방안을 해서 뭐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여기를 써 가지고 구구절절히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핵심 요소만 여기에서 뭐뭐뭐가 필요하고 뭐뭐를 계획하겠다. 이게 R&D 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만약에 인제 관련해서 지식생활권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출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은 약간의 인제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사실 이 실현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게 2-1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2-2 예요. 여기가 인제 고객 수요 분석,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고 이게 인제 고객의 수요 분석에 대한 얘기거든요. 일단은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커피 머신, 카페 아메리카노로 뽑을 수 있는 소량의 커피로도 뽑을 수 있는 그 커피 머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인제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요구 사항이 뭔지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은 그동안에 인제 카페들을 많이 만나 보면서 일반 카페들을 만나 보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하더라. 이런 시장 분석을 약간 통계 자료처럼 만들어 가지고 뭔가 표로 이렇게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다이어그램으로. 그다음에 그 고객 카페의 관점에서 잠재 고객인 카페의 관점에서 기존 서비스가 어떤 게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극복하길 원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 스스로 고민한 거를 고찰을 해 놓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요런 정도의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솔루션을 나간다 그랬을 때 그런 기계 만들어서 딱 갖다 주고 쓸 거냐가 아니고 그럼 실제로 솔루션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해결 방안으로 내가 수요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수요처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은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쪼끔 너무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죠. 이게 회사의 기밀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등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기능, 뭐 드립을 할 수 있도록 뭐 분쇄하는 기능 등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제 그 뭐냐 고객 카페에서 요구한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그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구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지급 방식이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커피 머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파는 거. 제품 완제품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할부로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 구독료 개념으로 가서 몇 달 한 몇 년 정도 하다가 끝나면 거기에 귀속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안마의자 팔듯이 하는 그런 구독료 개념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인제 완전 대여 시스템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쪼끔 그 뭐냐 딱 필요한 시점에 대여를 하고 그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정해도 돼요, 사실은. 어차피 비즈니스 모델은 나중에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접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좋은데 근데 인제 이렇게 내가 그냥 딱 던져 버리면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뭐 저거 합리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카페에서 가능한가?' 아니 저 사람이 솔루션을 그냥 냅다 머신을 팔아 버리겠다고 했는데 카페들이 지금 힘들다면서 머신 살 돈이 있나? 이런 의문점을 인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요처랑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적절한 형태의 그 지급 방식을 알아봤더니 뭐 어떤 카페들은 그냥 한 방에 사고 그걸로 돈 버는 게 낫다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디는 구독을 원하는 데도 있었는데 일단 본인과 솔루션 판매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곳이 꽤 있었다. 뭐 이런 어떤 근거 자료가 저는 있으면 되게 나중에 BM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먼저 이 요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일견 좀 언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시장을 보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인제 이 실현 가능성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진짜 착각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오늘 낮에 그 학생 하나 면담을 했었는데 그 친구 멘토링할 때 뭐 온라인이어서 그렇게 크게 심하진 않았지만 되게 뭐라고 했었거든요. 아니 내가 미리 강좌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그냥 자기가 생각한 그런 내용들을 적은 거죠. 물론 자기는 뭐 고객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적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예요. 그 고객들한테 막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니즈를 반영했다기보다는 그거를 인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관점에서 '아 그럼 이렇게 해 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라는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있어야 돼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깐 여러분 대부분이 근데 실제로 이거 실수를 많이 해요.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면은 고객이 어떤 걸 요구했으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조를 했는가. 한 이 정도까지 나와 주면은 정말 완벽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어. 기존에 있는 기술들은 이런 게 또 문제가 너무 많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차별성이라고 해서 차이점 이렇게 막 나열해서 표로 딱 내놓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안에 차별성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진짜 보고 싶은 거는 내가 아니고 고객의 수요, 고객. 진짜 고객이 뭘 원하는가. 내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고객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이쪽에서 좋더라라고 했다더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청창사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엔 나와 있지 않지만 청창사나 초창패에는 나와 있는 정말 그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실제로 다른 평가위원들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거지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완벽함이라고 하는 요소를 아마 여러분도 지금 메꾸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없는 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계속 열심히 뛰어다녔다면은 나름대로 쌓아온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잘 가공을 해서 뭔가 보여주기 되게 좋은 형태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한 사업 계획서가 되고 심사위원들한테도 매출이 안 나와도 야 여기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갔으면은 당장이라도 매출이 나오긴 하겠네 하면서 이걸 하나의 시그널로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못 써서 안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여기를 잘 쓰면은 정말 정말 선정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 엉망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성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 쓰는 방법하고 시장 진입 전략인데 뭐 자금 소유액 조달 계획이라 그러면은 뭐 저라면은 뭐 이렇게 쓰겠어요.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확보돼 있고 지금 받는 돈 어떻게 쓸 거고 부족한 건 어떻게 할 거고 뭐 이 정도. 그래서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커피 머신 상용화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해보니까 상용화까지 가는데 한 3억 원 정도가 들더라. 그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뭐 카페 매출을 올리고 뭐 투자 유치 같은 걸 간단하게 받아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가용 자금으로 일단 1차적으로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 내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시제품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1.4억 원 정도를 쓸 건데 이거는 청창사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그걸 쓰겠다. 그럼 이 안에 이제 민간 부담금이 4,200만 원이 들어가요. 30%가 들어가니까. 70%가 아마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1억에 맞추지는 않았고 이게 왜 1억 원인데 1.4억 원이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분명히 또 댓글 다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요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 지원 자금이 최대 1억 원이면 1억 원에 맞춰 가지고 모든 그 비용을 맞추는 게 좋아요. 어차피 차등 지급이라서 나중에 따로 결정이 되겠지만은 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 민간 부담금이 참고로 4,200만 원이면은 개인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 됩니다. 예,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누구는 또 이거 왜 민간 부담이 4,200요? 1,400 아니에요? 그러는데 민간 부담은 현금과 현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현물이라는 걸 인건비로 대체를 할 생각들을 하니까 민간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도 엄연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쨌든 직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요거를 조금 지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순수하게 들어가는 현금은 1,4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지원 자금에 대한 게 왜 꼭 최대치를 적어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그렇게 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요거 채널 멤버십에서 한번 조만간에 날 잡아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대치로 적어내세요 제주껏. 자, 그다음에 추가 자금 조달 방법. 이제 추가 자금이 지금 보면 제가 3억 원 필요하다 그랬는데 1.9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잖아요. 거기다 뭐 사실 1,400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2억 원, 좀 애매하게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한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뭐 기보 대출이나 신보 대출 혹은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받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한 요 정도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집어넣었지만 이제 구체적인 예산안이 이제 밑에 표로 나오겠죠. 그래서 예산표를 나오면은 위에 이제 적어야 되는 내용들은 이 안에서 내가 지원 자금 활용해서 시제품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들을 얼마어치 살 거고 뭐 테스트를 어디에서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로 예상된다 해서 한 한두 줄 정도 그냥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적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 돈이 큰 카테고리에서 여기에 요만큼 요기에 요만큼 정도 쓰이는 거다. 뭐 연구 개발비로 뭐 한 1억 원이 쓰이고 마케팅이나 이런 시장
설문조사로 한 4천만 원이 쓰일 거다. 그 사이에 뭐 인건비가 얼마 있다. 뭐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걸로 전 집어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2로 들어가면은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인데요. 이거 이제 시장 진입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이거는 뭐 제품 팔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제품 팔겠다라는 게 사실 시장 진입인데 요걸 인제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팔고 싶다고 파는 건 아니니까 네가 정말 팔고 싶다면은 얼마나 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이게 이미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내가 지금까지 개인 카페들을 열심히 다니면서 어쨌든 열심히 이 활동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다니면서 수많은 카페들하고 MOU도 맺었고 그다음에 인제 구매 의향서 같은 것도 인제 받아 가지고 실제로 일단 시제품만 나오면은 1차적으로 내가 제품 공급해서 테스트 배드를 돌릴 수 있는 정도는 이미 돼 있다. 그래서 인제 이걸 바탕으로 인제 내가 사업을 시작할 거다. 뭐 요런 것들을 인제 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가 지금 뭐 별도로 인제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잠재 고객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인제 제가 하고 있는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실제로 있다는 건 아니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바리스타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있으면 좋겠죠.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없어도 뭐 어떻게든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고요. 인제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뭐 뻔한 얘기잖아요. 뭐 투썸 플레이스나 이런 데에 B2B 시장으로 내가 이 기계를 공급하는 그런 B2B 시장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스타벅스나 글로벌 브랜드 제휴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도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계획이니까 이게 뭐 어차피 뭐 당장도 아니고 사업 기간 끝나고 나서도 인제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요런 것들은 쪼끔 야심차게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기업이라는 걸 뭐 우리가 1 년에 1억 2억 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는 나는 이 사업이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죠. 그리고 인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인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시장 진입을 통해서 적어도 향후 5 년간 지금이 2021 년이면은 2025 년이나 2026년 정도까지의 어느 정도 내가 매출을 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나올 것인가. 디테일하게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커피 머신을 뭐 1 년에 10대 팔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나하고 팀원 1-2명 정도면 할 수 있어요. 핸들링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내년도 매출 계획을 뭐 한 50억 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기계를 뭐 한 뭐 500대 팔아야 된다. 그러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로 그 500대를 핸들링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력 고용이 그만큼 들어오게 되면 인력이 들어오는 만큼 또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구조를 따져봤을 때 의외로 계산기 두들겨 보면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인제 되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인력 20명 고용할 거다 그러는데 연매출은 2 억이야.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가상 재무제표를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이거 반나절이면 되는데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 우리 회사 정말 잘 된다고 쳐. 뭐 내년에 10억, 후년에 20억이야. 그러면은 2년 뒤에 20억이면은 그때 들어가야 되는 인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계산기 좀 두들겨 보고 그 안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되고 그 소요 비용이 어떻게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좀 머릿속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조금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게 이거를 예전에 그 누구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 줘도 이거를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회사를 3 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인제 운영을 하신 거죠. 사실 뭐 그래도 잘 버티셨고 뭐 사실 그걸 제가 뭐 비판할 겨를은 없지만 만약에 본인이 정말 뭐 청창사건 초기 창업 패키지건 그런 거에서 평가를 받기 원해서 지원 사업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요소들을 상대방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지원 사업 가 가지고 이런 거 안 내고 그냥 "이 매출 계획 어떻게 돼요?" 근데 "아직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이러면은 뭐 어떻게 그거를 믿고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계획서에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력을 고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매출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길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끝으로 넘어가면 인제 팀 구성. 사실 팀 구성 쪽은 저는 뭐 그다지 뭐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뭐 그냥 팩트잖아요. 내가 뭐 없는 학력을 만들어낼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도로 어필하는 게 이 팀 구성 쪽인데 여기 인제 대부분 보면은 뭐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거 보고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대표자인데 이런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카페 운영도 경험한 적이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이죠.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라 R&D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좀 이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경험과 기술적인 경험이 되게 양수겸장으로 딱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갖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 안에서 어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강조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추가 인력 고용료 활용 계획을 적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사무로 볼 수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야 마케팅이건 엔지니어건 뭐 CEO건 어쨌든 뭔가 좀 자기 일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그다음에 실제 인력이 늘어났을 때 관리할 수 있는 LCR 매니저 정도는 내가 조금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좀 전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완벽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벽하길 원하질 않아요. 사실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1년,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등바등 막 지원 사업 막 1,000만 원, 뭐 5천만 원 이것만으로도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개발자 갖추고 CEO 갖추고 뭐 장비 갖추고 공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겠어요. 개발 역량 있고 마케팅 없죠. 없는데 그 완벽한 준비 상태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의문이 들어요. 막 너무 완벽한 거야. 자금 상황도 웬만큼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막 인력들도 되게 잘 구성이 돼 있고 다 완벽해. 그럼 어떤 의문이 드냐면 쟤는 여기 왜 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은 뭐 나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추가 자금을 확보해서 더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왔다 이렇게 막 말을 멋있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후드려 까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페이퍼상으로 완벽한데 재무제표 딱 열어보면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재무제표도 그냥 매출하고 뭐 수익률만 보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일수록 의심을 더 사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청창사를 하나 뭐 초창패를 하나 다 좋은데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업 계획서 쓰면서 좌절을 하잖아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진짜 준비를 못 했구나. 그런 아쉬움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평가자는 뭐냐면 완벽함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그 결과, 결실과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없는 걸 뻥튀기 키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필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성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업 계획서 전체와 하나의 어떤 틀에 녹아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완벽하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사실 저는 심사위원의 역할을 주로 했었지 뭐 여기 초창패나 이런 청창사 자격도 안 되지만은 이런 데 낼 일은 없고 사실 앞으로도 낼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체의 어떤 모습이란 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해가지고 제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하는 케이스지만 저하고 여러분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쉽게 해서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이런 걸 고용해야 되고 뭐 매출이 어떻게 돼요? 구성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는 수익 모델이나 어떤 비전 같은 건 제 머릿속에도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M&L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는 건 저 머릿속에도 있지만 저는 구태여 그거를 뭐 IR 자료로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로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저는 투자 유치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끊임없이 제가 뭐가 부족한지만 고민을 하면서 그걸 보완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랑 동일한 상황에서 아니 뭐 당신보다 내가 뭐 더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자존심 싸움 하자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청창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받지도 않는 다른 회사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아쉬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 지원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여러분의 부족한 걸 어떻게 완벽하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사업 계획서 쓰시는데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4-234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이나 뭐 공정 경제, 지역 특화 아이디어 기반 사업 추진 계획. 솔직히 잘 쓰면 이것도 잘 쓰고 되게 예쁘게 쓰면은 사람들이 어우 잘 썼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건 이거를 꼭 창업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기업한테 이런 걸 써서 내라고 요구를 해야 되나? 전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뭐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그럼 뭐 노란우산 공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스톡 옵션이 있고 막 있는데 아니 뭐 5년, 6년, 10년 된 기업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지금 막 창업 기업한테 뭐 계획을 써서 내라 그러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사업 기간 12개월 동안에 될 일도 아니고. 근데 뭐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어떤 기본 포맷이고 적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적절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당부할 거. 제가 제 스스로 말씀을 드렸듯이 참 세상 쓸데없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 개인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 백신 내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분명히 이 4-234도 분명히 그 사업 계획서 그 서면 평가, 대면 평가의 평가표에 분명히 배점이 있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모든 배점에는 꽈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백지 내면은요. 답이 없어요. 꽈락은 답도 없어요. 어떤 분이 실제로 초기에 그러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아니 나 없는데? 아니 예비 창업자가 무슨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이야? 지역 특화 아이디어? 우리 글로벌 시장인데 우리 지역 특화 아이디어 없어요. 해당 없음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러면 평가 항목에 배점 뭐 예를 들어 10점 잡혀 있는데 해당 없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10점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빵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걸 아무리 잘 써도 그냥 꽈락으로 날아가 버린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꽈락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백진 내지 마세요. 꽈락은요, 뭐 무슨 보안이고 뭐가 없어요. 답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절대 백진 내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제 빈칸을 멋진 말로 잘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한테 무슨 현실적으로 뭘 하냐 이게 아니고 아쉬운 건 여러분이에요. 아쉬운 거는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이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했으면 써서 내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불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뭐 불만을 가지실 거면은 그냥 이런 거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는 없고요. 자, 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채널 멤버십들 회원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 가입을 계속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하고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글 폼을 통해서 이제 문의사항 같은 것도 받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고 또 사실 저는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은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뭐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만한 가치를 지불을 하면서 제 강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할까라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분들한테 가지 않도록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제가 한 명 한 명 만나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게 대부분 예비 창업자들은 10분, 20분으로 상담이 안 돼요. 최소 5시간은 걸려야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와요. 그걸 제가 할 수 없으니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1대1 채팅으로 상담 사연이나 문의를 이제 이 카카오톡 채널에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구글 폼을 없앨 거거든요.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들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만 보실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카페에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원래는 스트리밍 카페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때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밖에 안 되지만은 이틀 안에 아마 한번 그 여러분 그 일문일답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들 특히 청창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담사이나 문의를 카톡으로 날려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답변은 안 드릴 겁니다. 답변은 안 드릴 건데 정리를 해서 스트리밍 카페에서 한번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